예, 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광개토 대왕에 대한 그 업적을 다시 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번 그 설명은 광개토 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에서 거의 북방정책으로 현재 한반도보다 훨씬 북쪽인 요동지역과 더 나가서 북요동, 좌우에 송화강, 흑룡강선까지도 우리 땅에 있었고, 또한 두만강을 지나가지고 우라디보스토크까지도 우리 땅이었습니다. 발해 지역까지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로 해가지고 거란을 물리쳐서, 거란은 원래 종족이 몽골족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나왔던 그 민족인데, 그 종족인데, 그것을 밀어가지고 외몽고까지, 소위 중국 땅 현재 지역인 중국 땅 외몽고까지도 전부가 우리 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만큼 그 광개토 대왕의 그 업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 연대별로 보자면은 거란을 토벌을 언제냐면 395년도에 광개토 대왕께서 군사 4만을 데리고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공격을 해서 402년에서 404년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완전히 또 작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동평원을 점령을 했는데, 이 400년에서 402년까지 요동성도 다 했고, 또한 404년에는 신라의 그 요청에 의해서 하도 원래 백제하고는 신라하고 백제하고는 외놈들하고는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제일 마지막에 내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원래 백제는 현재 우리 한국의 역사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요것이 뭐냐면 이봉돈 박사에 의해서 일본 식민사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바로 단재 신치호 선생에 의해서 중국 땅 2개성과 3개성, 그 다음에 이쪽에 오키나와도 전부 우리 백제의 식민지였습니다. 원래가. 그리고 또한 백제도 하고 일본도 절반 이상은 바로 백제의 식민지하고 왕족들이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통치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을 내가 해드릴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404년에 왜군의 신라의 요청에 의해서 왜군을 그때 시켰고, 그 다음에 또 백제의 396년에 백제 한성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58개, 이 앞에 시간에 내가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58개 성을 함락을 하고 거의 700개 부락을 다 점령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진 398년도에 숙신도 토벌해버렸고, 동부에도 공격을 했는데, 동부에는 410년도에 완전히 우리 고구려한테 항복을 했습니다. 해서 땅까지도 다 바쳤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말하면 발해 땅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흑룡강선과 그 주위를 소련 경계인데, 우라디보스토크까지도 다 우리 땅이 그게 동부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숙지를 점거했고, 신라를 구원해줘서 남방에 진출했는데, 완전히 남방까지 진출하면서 백제를 보고, 즉 신라에는 왕까지도 이 광개토 대왕이 왕을 임명하는 데까지도 간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라가 고구려를 싫어하게 된 동기가 그래서 된 겁니다. 그래서 거립관이라고 그때는 신라에서는 왕이라는 소리를 못했는데 거립관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삼성시 성궐, 삼성시, 이게 박씨, 석탈에 해가지고 이 삼성시 세 사람 성씨만 왕이 됐었는데, 바로 그것도 간섭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연군을 공격을 해서 요동성, 복권성까지도 격파를 했었고, 요동을 점령을 했었고, 그 다음에 408년에 남현과 우호 관계를 하면서 광개토 대왕 평생 64개 성과 1400촌락을
공략을 해서 취득을 했었습니다. 또한 그의 그 능과 생전 큰적을 기록한 비석이 아들 장수왕에 의해서 414년에 건립이 됐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바로 이 국내성 거기에서 발견이 돼서 일본 놈들이 그것을 1868년도에 일본이 그 유신 체제가 되면서 걔들이 정보부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발견하는 걸 탁본을 떠온 것을 바로 14글자로 고쳤습니다. 왜? 일본이 우리 고구려도 자기들이 정복을 했었고, 우리 조선도 자기의 우리 삼국사에 있는 그 삼국을 백제도 우리한테 임나 일본부설이라는 그런 이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걔들이 하게 된 겁니다. 가야도 저희들 땅이었었고, 그래서 일본 놈들이 근세 들어와 가지고 일본 놈들이 우리 한국을 식민지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이 광개토 대왕의 비석을 했는데, 장수왕이 비석을 어디다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이 지역에도 여기 바로 충주 거기에도 비석을 세웠었고, 자기 아버지의 광개토 대왕에 대한 그 업적 비석을 세웠고, 바로 국내성도 있었고, 저기 흥룡방상에도 세웠고, 그 다음에 이 짝에 안을 들어가지고 외문고에도 세웠고, 4가지 그 땅덩어리에 있는 그 경제지는 지점에 바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문자가, 한문은 비록 일본에서 중국을 가져와 가지고 한문을 쓰는데, 거기 나오는 그 서예 글자도 우리 독특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5개 서예라고 했는데, 이 서예에 대해서 소위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서예는 5가지 서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씨체가, 그걸 저도 얼마 전에 이 차이나 클래스라는 거기에서 내가 들었는데, 아주 좋은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내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에 보면은 5가지가 이게 글자체에 의해서 우리 중국과 우리하고는 가들은 서도라고 했었고, 우리는 서예라고 했습니다. 이게 서는 글씨자에서 글씨 서자인데, 이게 도는 길도 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술이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틀리고, 우리하고 중국과 우리에 대한 그런 개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는데 장수왕 여기 단제 신채호 선생이 조선 상고서에 보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이 좀 보시죠? 이거 보면은 이 북연하고 북위가 있는데, 이 남연역 끝트리에 산동반도 여기 노란색과, 그 다음에 이 백제, 그 다음에 여기 오키나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부시까지도 전부 백제의 식민지였습니다. 또 일부 제야 사학가 중에서는 개백장군의 백제의 영역이 저기 윈난성까지 있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믿을 수가 없고, 현재 소위 역사책에 근거되는 중국 역사와 역사책과,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 보면은 여기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는 모든 것이 백제의 역사서 빼놓고는 일본의 역사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개백장군의 비서실장이었던, 보좌관이었던 사람의 아들이 태안발이라고 일본 서기를 쓴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배를 타고 자기 어머니와 같이 계백장군의 그 부장이었던 그런 태안말교 아버지 그 부인 자기 어머니와 같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천지천왕의 어머니 대명여제가 바로 의자왕의 막내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오는 백제의 노란 색깔이 이게 오키나와입니다. 이 오키나와 여기가 그 다음에 왜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산동반도 입장 해가지고 여기 삼계선입니다. 남한 입장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전부가 백제 땅이었습니다. 이만큼 백제는 백제대로도 땅이 있었고 또한 광개토 열제가 거란도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심치도 먹었고 그 다음에 흑수말갈이는 뭐냐면은 원래 말갈은 전부가 어디냐면 여기 유연이라고 외몽고입니다. 외몽고의 종족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흡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는 여기에 바로 이 지역 전체가 무슨 땅이 됐었냐면은 소위 유명한 발해 땅이었습니다. 개조에 의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갈족도 그러니까 중국 역사는 지금 오늘날 내려와가지고 중국 역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말갈족도 주의 소수민족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외몽고도 자기 소수민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란도 여진족도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저기 땅이다 해가지고 동북공정을 해서 고구려가 결국 이 얘기를 하면은 고구려도 지금 한족에 연결됐었다. 한족의 부족이었었다. 이게 한민족이 아니고 한족이 그 일종이었었다. 라고 이 얘기를 좀 이제 우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금 광개토 열제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내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